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다. 깡총깡총 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깡충깡충 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깡충깡충 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반 40명 중에 12명이 깡충깡충, 28명이 깡총깡총으로 답했다. 그렇다면 무와 무 중 어떤 것이 정확할까? 이 그림의 이름이 무가 맞을까요? 무우가 맞을까요? 한반 40명 중에 무라고 답한 학생은 16명, 무라고 답한 학생은 24명으로 이 역시 의견이 엇갈렸다. 과연 깡충깡충, 깡총깡총, 무와 무 중 표준어로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은 모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을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국어 맞춤법 교실의 박동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표준어의 개념과 자음의 소리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소리 변화에 따른 그 표준어 규정인데 오늘은 모음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변화와 또 그 준말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음의 그 발음 습관이 변해서 표준어가 그 바뀐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깡충깡충이라는 말이 있고 깡총깡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가 뛸 때 그 모습을 나타낸 의태어인데요. 자, 문제 내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깡충깡충이 맞을까요? 깡총깡총이 맞을까요? 예. 예, 막 두 가지 학설로 나뉘었는데, 예. 자,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산토끼를 부른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부르세요? 깡총깡, 예. 그땐 또 깡총이고요. 말할 땐, 예.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깡총깡총으로 하기도 하고, 깡충깡충으로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대 국어로 오면서 어말에서 오로 발음해야 될 것을 우로 발음하는 경향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도를 나두로 한다든가, 그리고를 그리구로 발음한다든가 그런 거죠. 우리말에는 그 모음조화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원래 한 낱말 안에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그 다음에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반짝반짝, 번쩍번쩍, 부들부들, 보들보들, 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깡충깡충도 원래 양성의 아가 오니까 양성의 오가 와서 깡총깡총이 표준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깡충깡충을 자연스러운 그 단어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토끼는 88년 이전에는 깡총깡총 뛰었는데요. 그 88년도부터는 이제 깡충깡충 뛴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도 역시 우리가 깡충깡충으로 하셔야 그것이 표준어에 맞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가 우로 굳어진 것들을 몇 가지 더 예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둥이 혹은 귀여운 사람을 얘기를 할 때 둥이 또는 동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둥이 혹은 막동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오가 우로 변한 쪽을 인정을 해서 그냥 둥이 쪽만 표준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막둥이 가운데 막둥이, 쌍둥이 쪽만 맞으니까 이제 동이 쪽은 그냥 다 비표준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뚝이냐 오똑이냐 역시 모음 조화를 고려한다면 오똑이가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오가 우 쪽으로 굳어진 것이 표준어로 굳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 쪽만 표준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뚝이, 오순도순 같은 거는 원래 그쪽이 표준어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 우뿐만 아니라 그 모음에서도 역시 선택에 있어서도 역시 대신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상당히 두드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먹어 할 땐 당연히 어지요. 그 다음에 막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막어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로 발음해야 될 것이 쪽으로 바뀌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아직은 막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서라는 말은 원래 아사라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 아사라, 빼앗다 거기서 이제 많이 그 의미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냥
아서라 쪽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개별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오를 우로 발음한다고 해서 그쪽을 다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을 도와주다, 돈으로 도와줄 때 우리가 부조 혹은 부주하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부주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원래 한자음을 따라서 역시 부조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둔어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로 발음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한자 본음을 따라서 물론 이제 순한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사돈이 맞겠고요. 삼촌, 이거 촌수죠? 1촌, 2촌, 3촌, 4촌이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 아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뭐 삼촌, 삼촌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표준어는 아닙니다. 삼촌이 표준어고 그렇게 써야 되고 또 그렇게 말을 해야지 표준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제 9항을 보면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말에서 그 뒤에 오는 이 모음 계열 때문에 앞에 오는 모음이 그 이 모음을 닮아서 전설 모음화되는 현상이 있어요. 말은 괜히 어려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호랑이라고 말해야지 표준어인데 호랑이의 뒤에 오는 이의 영향 때문에 랑이 랭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뒤에 오는 소리 때문에 이제 역행동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랭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이다. 이의 이 때문에 우리가 맥이다.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얘가 별로 좋지 않은데 어쨌든 죽이다. 대신 쥐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역시 이모음 역행동화의 한 현상입니다. 서울말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이모음 역행동화는 현상은 우리말에서 아주 널리 분포되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완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수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이모음 역행동화에 의한 발음은 표준어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랑이, 호랭이 두 개 다 발음하지만 호랑이만 표준어고요. 먹이다, 먹이다 가운데 이제 먹이다만 표준어가 되는 거죠. 이외에도 역시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발음들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먼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존 책에는 아지랭이, 최근 그 아지랭이라고 잘못된 경우들이 많았는데 역시 아지랭이도 이모음 역행동화 된 것을 표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지랑이가 맞습니다. 이거는 기존 교과서에서도 아지랭이 쪽을 많이 선택한 경우가 있고요. 88년도 이전 국어사전에서는 아지랭이로 표기된 것이 많으니까 역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지랑이가 맞겠고요. 자, 그러나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모음 역행동화 된 쪽에 아예 굳어져 버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몇 가지를 사례를 들어서 따로 이모음 역행동화 된 쪽을 그냥 표준어로 인정을 한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출나기가 맞느냐, 신출내기가 맞느냐 할 때 내기냐, 낙이냐 문제죠. 이 경우 역시도 내기의 이모음 현상 때문에 원래 나타라는 말에서 왔으니까 원래는 나기가 맞겠죠. 하지만은 이것이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 때문에 내기로 바뀌었는데 이 경우에는 나기보다 내기 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출내기, 요즘 대학가에서 신입생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새내기, 거의 굳어져 버렸죠. 그래서 나기하고 내기 가운데는 어느 쪽을 표준어로 정했느냐? 내기 쪽을 표준어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모음 역행동화된 쪽을 오히려 표준어로 정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신출내기, 풋내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 기타 등등은 다 내기가 맞다라는 거. 남비, 원래 남비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죠. 일본말 나베에서 온 말입니다. 나베에서 왔으니까 원래는 남비였겠지만 지금은 다 냄비라고 쓰죠. 그러니까 냄비 쪽을 표준어로 정했고요. 내동당이 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내동댕이 치다 대부분 그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동댕이 쪽으로 표준어를 정했으니까 이렇게 따로 이모음 역행동화돼서 굳어진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유심히 머릿속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이모음 역행동화는 그 뭐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불규칙한 현상이니까 표준어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 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바로 장이하고 쟁이를 구별하는 문제죠. 그런데 대부분 잘 구별합니다. 아마 이거는 초등학교 때도 잘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다 잘 이해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이하고 쟁이를 구별하는 문제들은
다 잘들 하시죠? 그래서 미장이냐, 미쟁이냐? 미장이가 맞죠? 그 다음에 유기장이냐, 유기쟁이냐? 대장장이냐? 당연히 대장장이가 맞죠? 뭐 이런 것들 잘 구별하고요. 반면에 멋쟁이, 뭐 개구쟁이, 소금쟁이, 뭐 이런 것들은 쟁이 쪽이 맞다. 뭐 학생들한테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직업적인 거요. 이거는 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무엇을 잘하는 거, 뭐 그 밖에 모든 것들은 이제 쟁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이하고 쟁이들은 되게 잘 구별하는데, 자, 이것도 막상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는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매쟁이냐, 중매장이냐, 점쟁이냐, 점장이냐 라는 문제죠. 자, 중매쟁일 것 같은데, 나는 중매를 전문적으로 본다. 나를 중매쟁이라 부르지 말고 중매장이라 불러다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그 말을 따라서 중매장이로 불러줘야 될 건지, 점쟁이, 난 뭐 단순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전문적으로 본다. 자, 이럴 경우에 점장이로 불러줘야 될 것인지, 막상 이제 또 우리가 장이와 쟁이를 잘 구별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자신있게 그 대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뭐냐? 중매쟁이, 점쟁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직업적인 것, 이것이 쟁이와 장이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장인은 우리 전통적인 기술직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장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범주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미장이라든지 유기장이라든지 대장장이, 뭘 제조하는 그런 장인들을 일컬을 때만 장이고요. 그 나머지는 아무리 직업적이거나 전문적이라고 하더라도 다 쟁이라는 거. 그래서 뭐 글을 잘 쓰는 사람을 글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밖에 뭐든지 잘하더라도 그건 다 그냥 쟁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10항에 또 이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단어들은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팍하다. 이게 원래 표준어였는데요. 팍. 거의 그렇게 발음을 안 하지 않죠? 그래서 괴팍하다. 야가 아로 단순화된 것을 표준어로 정하고 있고요. 자, 미루나무, 미루나무. 자, 이건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보통 어떻게 발음을 하세요? 미루나무, 미루나무, 그렇게 합니까? 미루, 그렇게 많이 쓰시나요? 예. 원래 이 나무의 이름은 미류나무가 원말입니다. 미국산 버드나무란 뜻이에요. 예, 그냥 아무 버드나무, 그냥 버드나무는 우리나라 버드나무고, 미류나무는 미국산 버드나무니까 미류가 본말이었죠. 그러나 지금 선생님들처럼 또 일반인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미루나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가 우로 단모음화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그쪽을 표준어로 정한 거죠. 뭐 의뢰, 그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뢰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의뢰 쪽을 표준어로 정했고요. 원래 허위대가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허우대 쪽으로 발음을 하니까 이거 역시 허우대 쪽을 지금 표준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음이 변해서 표준어가 새로 정해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모음의 발음의 습관이 변해서 이제 표준어가 바뀐 그런 예들을 이렇게 규정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모음의 발음이 조금 바뀐 것들인데요. 그렇게 하구려.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 뭐 초등학교 학생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안 쓰는 표현인데, 자, 구려. 원래는 구려가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구려를 쓰기 때문에 구려 쪽을 표준어로 정했고요. 나무라다, 나무래다 두 개 다 가능하지만 나무라다 쪽이 표준어입니다. 우리가 뭐뭇을 바래다, 뭐뭇을 바라다 다 쓰지만 바라다 쪽이 표준어인 거랑 마찬가지죠. 미숫가루, 미식가루 이것도 역시 원래 미시를 썼던 것이 지금은 미숫가루 이렇게 쓰죠. 미식가루 그 어르신들은 가끔 그렇게 쓰는 걸 아직도 들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미숫가루는 요즘 젊은 사람들 초등학생들은 아예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 거의 쓸 일이 없겠지만 미숫가루가 여전히 맞고요. 상추, 상치 이거는 많이 쓰는 단어니까 아직도 많이 먹는 음식이니까 좀 제대로 알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추 쪽이 맞다라는 거. 상치는 비표준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쓸 일이 없습니다. 주착, 주책. 자, 주착 원래 한자음은 주착이 맞아요. 그렇죠? 착자였죠. 그러나 주착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주책 쪽이 표준어고요. 표준어 주착과 주책의 문제는 아니지만 걔 주책이야.
이런 말, 어법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건 잘못된 말이죠. 주책 없다만 표준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루하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지리하다. 뭐 예전에 많이 썼지만 지금은 그것이 잘못된 말이다. 라는 말도 상당히 개별적인 거라 우리가 하나하나 외울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자주 쓰는 말들은 우리가 어휘 개별적으로 꼭 암기를 해 두고 뭐 학생들에게 일일이 이것들을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평소에 표준어를 말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책이야 이런 말 안 하시고 그냥 늘 주책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뭐 나무래다 이런 표현하기 딱 좋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잘못 발음하지 말고 나무라다라고만 발음해 주시면은 학생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숫에 대해서 얘기했죠. 암수를 말하는 수는 수로 통일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음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그 가장 재미있게 흥미롭게 볼 부분입니다. 자, 웃이냐 윗이냐라는 문제인데 윗넓이 웃넓이 우리가 많이 이제 홍동에서 많이 쓰죠. 웃넓이 윗넓이는 뭐 그래도 윗넓이 쪽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윗니냐 웃니냐 그러니까 윗니 웃니 어느 쪽이 맞죠? 윗니 그쪽을 좀 많이 쓰시나요? 예. 웃돌이가 맞습니까? 윗돌이가 맞습니까? 윗돌이. 예,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자,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 웃돌이냐 윗돌이냐 잘 판가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 경우에도 뭐 우리가 암수를 수로 통일했던 것처럼 그냥 윗수로 통일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뭐 고민 안 하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윗넓이냐 웃넓이냐에서는 윗넓이가 맞고요. 그다음에 윗돌이 웃돌이에서 윗돌이가 맞고요. 요즘은 뭐 다 온돌이 아니니까 웃목 아랫목 이런 구분이 없지만 옛날에 웃목 이렇게 썼죠. 그러나 윗목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웃입술이 아니라 윗입술이 맞고요. 자, 그런데 다 윗이 맞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덜은과 윗덜은 가운데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윗으로 썼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우덜은이 맞고요. 웃돈 윗돈에서는 윗돈이 아니라 웃돈이 맞아요. 자, 그러면 왜 위로 쓰자고 하고선 왜 이 경우에는 웃으로 쓰느냐? 뭔가 앞에 들었던 보기들과 우덜은과 웃돈은 뭔가 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떻게 다르느냐? 윗넓이에서는 이게 대립 개념이에요. 위아래 대립 개념이죠. 그래서 윗넓이, 아랫넓이가 있으니까 아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위를 통일한 거예요. 자, 윗니라는 말도 있지만 아랫니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아래 위니까 윗으로 적어준 겁니다. 반면에 우덜은은 어때요? 아랫어른 이런 말이 있나요? 그냥 어른은 다 웃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위아래 대립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위아래 대립 개념이 있을 때는 윗으로 통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대립 개념이 없을 때는 웃이라는 접두사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웃돈, 윗돈 마찬가지죠. 웃돈을 얹어주다. 자, 이런 말은 있지만 아랫돈을 받쳐주다. 뭐 이런 표현은 없죠. 예. 위아래 대립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웃돈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음영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윗돌이, 웃돌이 가운데는 윗돌이었죠? 그러면 위돛과 우돛 가운데는 어느 게 맞을까요? 위돛, 우돛.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위돛, 우돛. 위돛? 우돛? 예, 좀 혼동되시죠? 아, 위돛. 아, 아래 옷이 있나요? 아랫돌이라는 말은 쓰니까 윗돌이라는 말을 쓰는데 혹시 위돛, 아랫옷 이런 말 쓰나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돛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좀 고민스럽죠? 예. 위돛. 예. 아래돛이 있으니까. 예. 아래돛이라는 말이 있나요? 예. 예.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위돛, 우돛 가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는 우돛이 맞습니다. 아래돛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돛이 맞을까? 이때 우돛은 위에 있는 하위의 개념에 대해서 상위의 개념이 아니죠. 어떤 때 우리가 우돛이라는 말을 쓸까요? 그렇죠? 우돛을 걸쳐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돛할 때 웃은 위아래 대립 개념이 아니라 겉옷, 속옷, 겉옷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으로서는 웃옷이 맞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전들 보면 우돛만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랫옷이라는 것도 뭐 개념상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국어 사전에는 우돛도 있고 위돛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돛은 겉옷이란 뜻이고 위돛은 아래쪽에 있는 옷에 대해서 위쪽에 있는 옷이다. 이렇게 개념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왜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사이시옷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윗돌이 할 때 그 마침에 오는 시옷은 사이시옷이에요. 사이시옷은 순우리말과 순우리말 사이에서, 그 다음에 순우리말과 한자어 사이에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이시옷을 절대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 뒤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시옷, 쌍지읒과 같은 된 소리가 오거나 크트, 푸치 같은 거센 소리가 오면 사이시옷은 절대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윗짝이냐 위짝이냐의 경우에는 일단 윗짝 아랫짝이 있으니까 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시옷을 붙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뒤에 짝, 이 쌍지읒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시옷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윗짝이 아니라 위짝이 되겠고요. 우리가 위쪽, 뭐 영락 없이 이렇게 씁니다. 발음을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쪽이 쌍지읒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쌍지읒 앞에는 사이시옷이 절대로 안 와요. 그러니까 위쪽이 맞겠고요. 위층, 아래층. 아래층 할 때도 시옷 넣으면 안 됩니다. 왜? 크트, 푸치 앞에서는 시옷이 안 들어가니까 아래층, 위층. 윗턱이 아니라 위턱. 윗팔이 아니라 위팔.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외우려면 절대로 못 외웁니다. 뭘 외워야 되느냐? 원칙을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과 같은 경음이나 된소리나 크트, 푸치 앞에서는 시옷을 절대 쓰지 않는다. 뭐 이거 예외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국어사전의 도움이 없이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옳은 표기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다 지났습니다. 우리가 아주 개별적인 문제들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 우리는 구를 구로 읽거나 귀로 읽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점, 귀점, 우리 식구 이렇게도 발음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귀 이렇게도 발음하죠. 이런 것들 두 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자 본 음대로 구로 그냥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점만 맞고 식귀, 흔히 얘기하지만 식구만 맞습니다. 우리가 어귀 이렇게도 말하지만 어구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구는 구로만 적는다. 다만 귀글 이 경우에는 물건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귀글의 경우에는 우리가 구글이라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를 귀로 읽고요. 글귀 이거 역시 글구라고 잘 하지 않죠. 그래서 글귀 쪽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구지만은 본음은 글귀 쪽을 표준어로 우리가 정하고 있다라는 점. 예외는 별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냥 예외는 우리가 하나하나 익혀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말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말은 본말과 준말이 있죠. 준말은 우리가 길게 말하는 것이 언어 경제성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의미의 혼동이 없으면 그냥 짧게 말하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본말이 표준어인 것이 원칙이고 준말은 비표준어이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예외적으로 자주 쓰는 말의 경우에 한해서 표준어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준말을 더 많이 써서 그것이 본말을 밀어내고 표준어의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 우 이게 원래 표준어였거든요. 자, 그러나 지금은 무, 준말이 무만 표준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옛날 사전들 보면은 무, 우가 사전에 있지만은 지금 사전들은 물론 그 표준어를 개정한 것을 제대로 그 반영한 사전들은 무만 표준어라고 분명히 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 쪽을 표준어로 보는 것은 사실 이런 점에서도 더 합리적인데요. 우리가 홍당 무우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달랑 무우, 금우가 금우인데 하나 얘기할 땐 무우라고 얘기를 하고 홍당무는 무라고 얘기하고 이거 별로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무만 표준어고요. 뱀이나 배암 이거는 다 잘 아시니까 그냥 특별히 혼동될 건 없습니다. 뱀, 세양쥐, 생쥐. 세양쥐가 좀 귀여운 느낌은 좀 듭니다. 하지만 비표준어니까 생쥐만 쓰셔야 되겠고요. 소리개 역시 비표준어니까 그 준말인 솔개가 더 많이 쓰이니까 준말일 표준어가 그 표준어의 그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장사치라는 말이 있죠. 원래 장사아치에서 온 말이에요. 장사아치가 본말이고 장사치는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사아치가 표준어였겠죠. 자, 아치가 표준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동양아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양치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치가 원래 본말이었는데 장사치 경우에는 장사아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장사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으로 준말이 오히려 표준어의 지위를 획득한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준말 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서 그 본말을 밀어내고 그 표준어의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말과 준말이 다 널리 쓰일 때는 두 개 다 표준어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저녁 노을이나 저녁 노을 이런 경우에는 둘 다 표준어고요. 막대기나 막대 이거는 우리가 둘 다 표준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뭘 외우다 그 준말인 외다 이 경우에도 역시 다 표준어로 인정을 하고 있죠. 자, 반면에 다음과 같은 예들은 오히려 우리가 준말만 존재하는데 그냥 확장해서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날이 개다. 이것만 표준어입니다. 그런데 날이 개이다. 이렇게 오히려 확장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반대죠. 자,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개다만 표준어입니다. 그러니까 개이다라고 얘기하면 잘못이겠고요. 당연히 거기에 명사를 만들 때 날씨가 갬 이것만 표준어고 날씨가 개임. 자, 이건 잘못된 말이죠. 우리 설레다라고 해야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설레이다 잘못된 말이죠. 뭐 그건 의미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긴 하지만 설레다가 표준어니까 명사도 설렘 이것만 맞아요. 설레임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설레다만 표준어고 설레이다는 이제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동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통째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머무르다를 머물다로 줄여서 얘기하거나 서두르다를 서둘다로 줄여서 얘기하거나 서투르다를 서툴다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 역시 다 표준어니까 어느 것을 써도 좋습니다. 다만 동사가 줄어든 경우에는 활용상에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다가 본말이고 갖다는 준말인데 본말은 활용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다, 가지였고, 가지였다, 가져 이런 것들이 다 활용이 가능하지만은 그 준말인 갖다는 뒤에 그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뭐 상관없습니다. 갖다, 갖고와 같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동사가 줄어서 된 말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오지 못해요. 그래서 갓었다 이건 안 되죠. 가졌다만 되는 거고요. 갓어 역시 안 되죠. 가져 이것만 허용을 하니까 그것도 역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준말은 언어 경제 의식 때문에 자꾸 줄여서 말하는데 줄이면 안 될 것들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바뀌었다. 이건 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 구조상. 그런데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줄일 수도 없고 또 표기상으로도 바뀌었다처럼 줄이어서 표기할 수가 없으니까 바뀌었다라고만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말이죠. 자랑스러운을 자랑스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름다운을 아름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새로운을 새로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랑스러운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음의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표준어를 새롭게 사정한 예들과 준말과 본말에서 또 새롭게 표준어의 지위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휘 선택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